어떠한 일이든 한 걸음 물러나 중립적인 태도로 그 일을 바라보라.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할 여지가 생기고 그만큼 충동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으며 그렇게 조금씩 심리적 유연성을 길러 나아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상황일 때 또는 계속되는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연결고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에서는 그 해답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몇 주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요즘 아이의 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친구는 아이의 글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듯 싶어 난독증을 의심하며 아이를 매일 관찰했다고 했다. 지켜본 바 아이는 책을 볼 때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학습 능률도 떨어졌단다. 문장 몇 줄을 읽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아이를 보며 친구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내가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이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좋은 습관을 길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영양 보충을 해주지 못했는데 혹시 그 때문에 두뇌 발달이 더뎌진 건 아닐까? 친구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난 정말 하등 쓸모없는 나쁜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쩌면 단순히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는 아이에게 몸 상태나 기분을 물어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를 요소를 찾는 대신 자기 반성의 늪에 빠져버렸다. 물론 우리도 실패나 좌절을 맛봤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비판적 자기 반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좀처럼 그 생각을 끊어낼 수 없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 문제에만 빠져 있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기 십상이라는 뜻이다. 어떤 문제를 발견해 그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상황을 되짚어보는 행위는 일종의 자아 성찰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에 온갖 상상과 억측을 동원해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비이성적 생각을 반복해 곱씹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는 엄청난 악순환을 초래한다. 왜냐? 자아 성찰의 탈을 쓴 비이성적 반추적 사고는 우울함이나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 비하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물론 끝없는 후회와 괜한 추측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우울증이라는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장시간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아 정체감이 모호해지며 인간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져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가 우리를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려면 반드시 그 어떠한 일이 발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즉, 우리가 가족의 말이나 상사의 지시사항, 친구의 작은 실수 등과 같은 일에 주목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주목하자면 그 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받는데 이에 따라 빠르게 가치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리게 되며 생각할수록 도망가고 싶다 같은 한층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이 싹 트는 첫 단계부터 손을 쓰는 일명 사고 정지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 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에 제동을 거는 방법이다. 예컨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처럼 시각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주의를 환기할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말이나 남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때 정신을 분산시킬 물건을 이용해도 좋은데 이를테면 손목에 머리끈이나 고무줄을 차고 다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튕겨 잠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외적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빠른 이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주의력을 환기하느냐에 있다. 한마디로 빠른 이탈이란 주의력이 모이는 순간 자신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비이성적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한 느낌과 해석을 달리 해보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용이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숨기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핑계를 찾기 위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챙김, 즉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의 방식으로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또한 수용의 한 개념이다. 가장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몇 번 심호흡을 한 후 자신이 강가에 서 있고 그 강에는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만큼 많은 나뭇잎이 떠 있다고 상상해보자.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자신의 머릿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잡념들을 끄집어내 강으로 던지면 잡념들이 나뭇잎을 따라 흘러가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상상해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마음 챙김 연습은 자극에 대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 반응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 챙김 연습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나 감정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마주함으로써 냉정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엔 언제나 세균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겐 쉽게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지가 생겨 충동적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 유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수용이란 먼저 사람들과 사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분류에 따른 평가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들임으로써 마음가짐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하지 않고 수용하면 오히려 쉽게 일을, 감정을 처리할 수 있다. 어쩌면 처음부터 수용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이 일명 사고 정지 기술,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빠른 이탈 기술을 선택해 여러 주의력의 통로 중 일부를 닫고 자신에게 무해하거나 긍정적인 무언가에 집중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현실을 마주해야만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매일 이러한 개념들을 상기시키며 조금씩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저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자신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적인 연습이 될 테니까 말이다. 부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주제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비이성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연습 효과를 점검해 볼 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법 많은 감정적 난관을 이겨낸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 여기까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곧바로 일시 정지 버튼을 떠올리고 생각을 정지시킨다. 둘째,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문제를 중립적인 태도로 자각하고 수용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고 감정적인 터널을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대하는 성숙한 행동, 지금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